안녕하세요. 모두가 불명확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미래의 비전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산업구조, 생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자마자 누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AI가 일자리를 뺏어가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상상을 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누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비대면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아이디어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적으로 비대면 산업을 준비하고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인류 사회는 이런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인류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산업 구조가 급변하게 되면서 지금 신유통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유통의 흐름을 알고 이러한 신유통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팬데믹은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래에 찾아올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신유통법을 연구하신 한국공유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신 김태수 교수님께서 학자로서 연구해왔던 그 결과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2006년 편집하고 요약해서 발행한 책이 바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저서입니다. 지금은 신유통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본 교재로도 쓰이고 입법관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유통이 드디어 근대화된 시점입니다. 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구멍가게 등에서 생필품을 유통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던 플라스틱 제품들이 생필품으로 만들어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 슈퍼마켓의 원형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유행하던 슈퍼마켓을 60년대 일본에서 가져왔고 이것을 70년대 한국에 가져오면서 드디어 한국의 유통이 근대화됩니다. 근대화 슈퍼체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훗날 근대화 슈퍼체인이 신세계그룹 모태가 되고 오늘날 신세계그룹이 됩니다. 70년대가 딱 지나고 80년대가 되니 슈퍼에서 돈을 번 재벌들이 무엇을 하느냐 전국의 백화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명절이면 선물 사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백화점이 급성장하고 90년대 유통이 또 한 번 도약을 합니다. 백화점 재벌들이 무엇을 만드느냐 전국의 이마트부터 시작하여 마트가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0년대로 가면서 또 한 번 변화를 주는데 GS 홈쇼핑, CJ 홈쇼핑이 들어왔어요. 홈쇼핑이 시작할 때만 해도 물건은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지 TV 보고 안 산다고 곧 망한다고 비웃었어요. 지금 홈쇼핑이 망했습니까? 백화점과 마트 매출을 합친 것보다 홈쇼핑 매출이 더 성장하고 있고 마트 매출도 홈쇼핑 매출에 의존해가지고 마트와 백화점이 물류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마트 휴대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김치 두부까지 새벽 배송으로 아파트 문 앞에까지 갖다 두고 갑니다. 이제 2010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신유통의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다단계 판매가 완전히 대세를 이루고 2020년도부터는 여기에서 성공한 회사들은 어디로 바뀌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다르길래 바뀌는데 10년이나 걸리느냐? 법조항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법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화는 상품이고 용역은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판매업자입니다.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켜 3단계 이상의 판매원으로부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3단계 이하는 방문 판매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소비자입니다. 컨슈머와 프로슈머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공급자 역할과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88년 88 올림픽 아시죠? 그때 외국에서 신유통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같으면 적어도 국민소득이 15,000불이 된다는 얘긴데 이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800불이었어요.
이게 다단계가 때를 잘못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홈쇼핑 다음에 들어와야 할 신유통이 백화점 시대에 들어와 버려서 유통에 왜곡이 생긴 거예요. 9시 뉴스에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유통 단계로 보면 홈쇼핑 다음에 들어와야 될 다단계 판매가 유통에 왜곡이 생긴 거예요. 중국 속담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귤이 맛있다고 강 건너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옮겨 심으면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이 맛 저 맛도 없는 탱자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단계가 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부에서 사기 집단 탱자를 마구 잡아들이다가 보니 이게 알고 보니까 홈쇼핑 다음에 들어올 엄청난 선진국 신유통인 걸 알고 정부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 부랴부랴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시킵니다. 홈쇼핑이 한창 잘 나갈 때 GS 홈쇼핑이 LG경제연구소에 우리가 마냥 잘 나갈 것이 아니라 홈쇼핑 다음에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다음에는 다단계 판매라고 용역 결과를 받아옵니다. 2003년 2월 6일 GS 홈쇼핑이 주주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사업 목적 추가 변경의 다단계 판매라고 의결합니다. 바로 이어 3월 4일에 CJ가 주주총회를 열어요. GS가 사업 목적 추가 변경의 다단계 판매를 넣었으니 우리도 넣어야 된다고 주주들을 설득시켜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추가 소득이나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2025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경험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특별한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시스템에 참여만 하면 당신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곧 사업이 되고 소비가 소득이 되고 정보 전달이 비즈니스가 되는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